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단일 연결 구조를 이번에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구현해 보겠습니다. 파이썬을 이용하면서 자바도 함께 같이 살펴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에서부터 차례로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만들려는 거는 단일 연결 구조이고 헤드 포인터만 유지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멤버 변수는 num items와 head입니다. 초기가 목록을 받으면 그걸 이용해서 리스트를 만들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요걸로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처음 빈 상태에서는 number of items는 0, head는 아무것도 안 가리키는 상태에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length는 파이썬의 경우에는 is empty와 size를 동시에 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return num items를 반환해 주면 됩니다. 반면에 자바는 is empty는 똑같이 num items가 0인지 살펴볼 수 있고 아니면 이것도 같이 num일 때 같이 만족이 돼야 되는 건데 헤드가 null인지 살펴보는 거예요. 헤드가 아무것도 안 가리키고 있으면은 빈 리스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빈 상태가 되면 그 number of items도 0, 헤드도 null 이렇게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단일 연결 구조는 메모리가 허용하는 한 계속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고 추가할 때마다 새 공간을 확보해서 처리합니다. 따라서 isFull은 실제 필요 없는 건데 만약 만들게 되면 false를 반환하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return false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clear는 이제 C++와 자바는 C++ 제외하고 자바 파이썬은 직접적으로 동적 생성한 노드들을 개별적으로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클리어를 하게 되면 num items가 0이 돼야 되겠고 셀프의 헤드는 none이 돼야 됩니다. 자바도 똑같이 헤드는 null, num items는 0, 0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자바는 isEmpty와 size가 별개 함수로 이제 num items를 반환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복잡한 get no to list from list가 있는데 요거는 요 get item과 set item을 만들기 위한 것이니까 요거는 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자바 버전을 살펴보면은 이제 check range를 해서 범위에 있으면 이제 범위 안에 들어오면은 해당 노드를 반환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연결 구조를 탐색할 때 새 변수가 헤드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헤드는 움직이지 않고 현재 헤드를 가리키는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서 이 변수를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 얼마만큼 움직이면 되냐면 인덱스가 0이면 한 번도 안 움직여야 되겠고 1이면은 한 번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current의 next가 가리키도록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움직이고 나서 여기서 이제 아이템을 반환해 주면 됩니다. 똑같이 이 set도 똑같이 이동을 한 다음에 이 경우에는 current의 아이템을 인자로 받은 아이템으로 세팅해 주면 돼요. 그래서 get set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배열 기반 리스트와 달리 이미 접근이 안 되니까 앞에서부터 하나씩 이동을 해야 되겠고
이 current에 current next를 이동하면서 이동하지 못할 경우를 배제해도 돼요. 왜냐하면 인덱스를 검사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노드는 있다고 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했으면 getset에 올바른 인덱스를 주면은 해당 노드까지 이동하고 그 노드에 있는 아이템 값을 반환해 주거나 그 노드에 있는 아이템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둘 다 비용은 ON, 최악의 경우 그 리스트 끝까지 가야 되니까 ON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pushback, popback, pushfront, popfront가 있는데 요거는 그 파이썬 버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또 연결 구조에서는 푸시백하고 팝백이 유리한 연산, 효과적인 연산이 아니라 푸시프런트, 팝프런트가 효과적인 연산입니다. 그러면 푸시프런트와 팝프런트, 픽프런트 요 세 가지를 먼저 만들고 뒤에서 처리하는 걸 먼저 만들겠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 버전은 최적화를 하지 않고 모든 연산들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 노드를 만듭니다. 만들고 이 새 노드의 다음 노드는 현재 첫 번째 노드를 가리켜야 돼요. 그래서 헤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헤드가 none인 경우에도 문제가 안 됩니다. 맞게 되니까. 그래서 new 노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헤드는 new 노드를 가리키게 하고 num items를 플러스 이퀄로 1 하나를 증가시켜 주면 됩니다. 여기 셀프를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new 노드를 만들고 new 노드를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게 한 다음에 new 노드의 next는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게 한 다음에 헤드는 새로운 노드를 가리키게 하면은 첫 번째 노드로 새 노드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주어진 아이템 값이 들어가서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팝프런트를 만들어 보면은 이 경우에는 비어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runtime 에러를 반환해 주고요. 예외 처리해 주고요. 뭐 이 runtime 에러에 들은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뭐 적절한 걸로 넣어 주시면 되겠고 반환할 값을 헤드에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셀프 헤드의 아이템을 얻은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값을 반환해 주면 되겠죠. 팝프런트에서는 이렇게 첫 번째 노드를 얻고 첫 번째 노드를 이제 이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self.head는 self.head의 next로 이동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노드를 이제 헤드가 가리키겠고 첫 번째 노드는 이제 garbage collection이 되겠죠. 그리고 pop 했으니까 number of items를 하나 감소시켜 주면 됩니다. 이게 push front, pop front입니다. pick front는 비어있을 때는 처리를 못 해주고 비어있지 않으면 헤드에 아이템을 반환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push front, pop front, pick front를 만들면 돼요. 자바도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자바는 만들어주고 new 노드의 next는 헤드를 가리키게 하고 플러스 num items 를 하면 되겠고 pop front는 if is empty면
예외를 처리해주고, 아니면 반환할 값은 헤드의 아이템이니까 확보해 놓고 헤드를 헤드의 next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number of items를 감소시키고 첫 번째 노드에 들어있던 값을 반환해 주면 되겠고, 요거는 헤드의 아이템을 반환해 주면 됩니다. C++의 경우에는 이제 C++도 이 팝 프론트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팝 프론트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empty일 때 안 될 거고요. int let를 이용해서 헤드 아이템을 얻어오고요. 헤드가 가리키고 있던 노드를 또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헤드를 헤드의 next로 이동을 시키고 delete del 노드를 delete하고 마이너스 아이템 수를 줄이고 let를 반환한 형태로. 그러니까 C++에서는 그 노드를 실제 delete까지 추가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푸시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푸시백도 푸시프론트와 마찬가지로 노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노드는 맨 마지막에 들어갈 거니까 이 노드의 next는 none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아이템만 줘서 만들면 되겠고, 맨 마지막에 집어넣으려면 맨 마지막 노드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기 위해서 tail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헤드를 가리키게 하고, 그 다음에 tail의 next가 none이 아니면 tail의 next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면 tail의 next는 new 노드를 가리키게 하고, 아이템은 num items는 하나 증가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맨 끝까지 이동을 해가지고 그 끝에다가 노드를 추가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빈 상태일 수 있습니다. 빈 상태이면은 새 노드를 추가하고 새 노드를 헤드가 가리켜야 돼요. 그래서 항상 처음, 중간, 끝 이런 개념을 해야 되겠고, 또 끝에 넣는 케이스인데 푸시백은 코너 케이스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의 코너 케이스는 현재 리스트에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셀프면 empty가 아니면 요걸 하면 되겠고, else empty이면은 셀프의 헤드는 new 노드를 가리키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아이템수를 증가시켜 줘야 되니까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지 않으면 끝까지 가서 new 노드를 추가하고, 비어 있으면 새 노드를 헤드가 가리키게끔 해가지고 푸시백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팝백은 이 경우에는 맨 마지막 노드를까지 가서 그 마지막 노드에 있는 값을 반환해 줘야 되겠고, 바로 전 노드의 연결을 끊어 줘야 돼요. 그 끊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만 갖고 이동을 하면 안 되고, 요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프가 비어 있으면 에러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previous는 이제 none, current는 self.head로 해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어디까지? 그 current가 테일 노드, 맨 마지막 노드가 갈 때까지 이동을 하는데, current도 같이, 그러니까 previous도 current와 함께 current의 하나 전 노드를 가리키도록 같이 이동을 해줍니다. 그럼 끝나고 나면은 current에 이제 그 값이 들어있고, 그 반환절 값이 들어있고, previous는 그 전 노드예요. 그래서 previously next를 none으로 바꿔주고 return current.item 그리고 num self.num items는 하나를 감소시켜주면 돼요. 그런데 아까 푸시백을 구현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코너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코너 케이스는 팝백을 했는데 현재 리스트에 하나밖에 없는 경우예요.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 반복문이 하나도 동작을 안 해요. 안 하고 previous는 none이 됩니다. 따라서 그 경우를 처리하기 위해서 previous가 none이 아니면 previous next를 none을 해주고, previous가 none이면 이제 하나도 없는 상태니까 self.head를 none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코너 케이스가 뭔지 각 연산들을 만들 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픽백은 이렇게 empty일 때는 못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용해서 똑같이 테일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return tail.item을 반환해 주면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그 끝까지 이동을 해서 마지막 노드에 있는 값을 반환해 줘야 되니까 pickback, popback, pushback은 이 단일 연결 구조의 구현에서는 매우 비효율적인 연산이에요. 항상 on이 소요됩니다. on이 소요돼요. 자바는 비슷하게 구현하시면 되겠고, 이제 그 팝백이나 팝백의 경우에 그 C++의 경우에는 또 그 마지막 테일 노드를 딜리트 해줘야 돼요. 그거를 또 해드릴까? 그러면 그거를 해볼게요. 자바랑 C++ 그 파이썬 한다는데 오히려 C++를 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팝백은 노드의 previous는 null ptr, 노드의 current는 이제 헤드를 가리키게 해서 while current next가 있을 동안 previous는 current는 current의 next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if previous가 있으면 previous의 next를 null ptr로 끊어주고, 아니면 이제 빈 상태가 돼야 되니까 헤드를 null ptr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이템스를 해야 되겠고, 뒤에 아이템을 얻어와서 레트를 해주고 딜리트 커런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C++에서는 요 부분이 추가가 돼야 된다. 노드를 이제 더 이상 안 쓰면은 new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커런트를 제거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했을 때 얘가 널 피탈이 아니면 true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C++ 문법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contains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찾는 거죠. 연결 구조에서는 정렬해서 유지하나 비정렬로 유지하나 항상 선형 검색밖에는 못합니다. 이미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current는 self.head로 놓고 while current가 none이 아니면 if current 아이템과 같으면 return true 아니면 current를 current.next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화일문을 가지고 프로그램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연결 구조를 구현할 땐 num items를 활용해 가지고 for문으로 구현을 할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구현하게 되겠고요. 또 다른 방법을 소개를 하면,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C++에서는 이제 for문을 이용해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for문을 이용해서 이제 화일문을 이렇게 구현할 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런 식으로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현하는 건 조금 별로고요. 저는 이렇게 구현할 바에는 화일문으로 구현하는 형태가 맞고, C++에서는 이제 요 for문을 이용해 가지고 만약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야 되는 경우에는 화일문을 쓰지 않고 이렇게 for문을 써 가지고 for문 내로 current 변수도 제한하고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간결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remove first, remove all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중간에 있는 노드를 제거하는 경우가 있고, 맨 앞에 제거하는 경우가 있고, 맨 마지막에 제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따져보면은 맨 앞에 제거하는 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헤드 정보가 바뀌어야 돼요. 하지만 중간이나 마지막을 제외할 경우에는 테일 포인터를 추가적으로 유지하지 않는 한 똑같습니다. 처리할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처리하면 되겠고,
또 여기서 코너 케이스는 노드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노드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헤드를 또 그 넌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또 첫 번째 노드를 삭제하는 경우하고 같이 맞물려서 똑같이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현재 노드를 삭제하려면 이전 노드의 next 값을 현재 노드의 next 값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remove도 previous와 current 두 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아까 썼던 거를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하기 전에 if 현재 노드가 찾았어요.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노드를 삭제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previous가 none이면 맨 앞에 있는 노드죠. 그래서 previous가 none이 아닌 경우를 생각해 보면 previous의 next를 current의 next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노드를 건너뛰어서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 되겠고, 만약에 건너뛰었는데 다음 노드가 없으면 current의 next는 none이 되기 때문에 올바르게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previous가 none이에요. 그럼 맨 앞에 있는 노드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헤드를 바꿔줘야 돼요. 헤드를 current의 next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경우 모두 number of items를 1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중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remove first는 처음부터 쭉쭉쭉쭉 진행하면서 그 아이템을 찾고, 아이템을 찾으면 previous를 이용해서 삭제를 하면 됩니다. C++는 이 경우에도 이 current를 delete하는 그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remove all은 브레이크하지 않고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remove all은 여기서 브레이크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거를 했을 때, 제거를 한 경우에는 current의 next를 가리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두 가지로 나눌게요.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고, 요 경우에는 current의 next로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current의 next로. 근데 이제 이렇게 짜면 여기도 next가 동일하게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구현하지 않고 이렇게 항상 current의 next가 가도록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가면서 current 아이템하고 일치되면 이제 전진해서 또 찾는 거죠. 이것이 단일 연결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일 연결 구조는 이런 식으로 팝 프런트를 제외한 삭제가 필요한데, 그 삭제할 때 이전 노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포인터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사용해서 전진하는 형태로 해서 구현을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팝 프런트처럼 헤드만 바꿔주면 되면은 두 개를 이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구현할 때 코너 케이스가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그 코너 케이스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잘 살피고 필요할 때 코드 중복도 없애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버전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만든 버전에서 코드 중복을 제거하고 더미 노드를 활용하는 그 버전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바를 갖고 우선 먼저 해볼게요. 쭉 내려가 보면 어떤 부분이 코드 중복이 있는지 살펴보면은 여기 get과 set에서 이제 head부터 특정 위치까지 이동하는 그런 코드가 중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ushback, popback의 경우에는 끝까지, tail까지 이동하는 그런 코드가 또 있습니다. 특히 픽백에도 테일까지 이동하는 코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테일까지 또는 처음부터 특정한 위치, 색인 위치까지의 노드까지 이동하는 코드가 여기저기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한번 중복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인덱스가 주어졌을 때 그 인덱스에 있는 노드를 반환해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면 이제 이 코드는 어떻게 되냐면 return get node index item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코드는 get node index item equal item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테일로 이동하는 건 별도 get 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까요? get 노드만 갖고도 되는데 private node get tail 그러면 return get node num items -1 그러면 테일까지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next는 new node, pushback은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popback은 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얘는 두 개의 포인터를 이동하기 때문에 요거는 최적화가 안 되고 pickback은 return get tail item 이렇게 바꾸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 테일을 get node 요걸 안 만들어도 되겠지만 이렇게 이제 코드의 가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get node 만들고 get tail을 만들어서 각종 메소드들을 최적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포인터로 이동하는 그 버전의 경우에 이제 더미 노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아이템 값은 의미가 없어요. 쓸 건 아니니까 활용할 건 아니고 헤드로 더미 노드를 만들고요. 그러니까 더미 노드는 그 연결 구조에서 맨 앞에 우리가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헤드 앞에 노드를 더미 노드를 추가한 다음에 previous는 너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더미를 가리키게 합니다. 그러면 previous가 너일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previous next는 널로 무조건 바꿔주면 돼요. previous가 이제 널이 될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헤드는 맨 처음 노드가 삭제되는 경우를 위해서 위치 조정을 더미의 넥스트로 항상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전 코드와 비교를 해보면 if문이 하나 사라지는 거예요. 더미 노드의 추가로 if문이 하나 사라집니다. 그럼 그 비용이 그렇게 효과가 있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히려 더미 노드를 사용함으로써 if문을 제거하기 때문에 실수를 줄여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더미 노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new node head. 그러면 여기도 무조건 previous next는 current next로 가면 되겠고, 나가기 전에, 종료하기 전에 헤드는 더미의 next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더미의 추가로 if문을 하나 제외할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이 remove all도 여기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previous next는 current next가 되겠고, 계속 진행을 하고 다 끝나면은 헤드는 더미의 next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remove하고 팝백은 if문 하나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지만 remove all은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이 돼서 되는 건데, 그때마다 불필요하게 헤드를 또 검사를 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무시하고 previous next를 current next로 항상 설정을 해주고, 이제 헤드를 마지막에 더미의 넥스트로 바꿔주면은 모두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든 버전에서 코드 중복을 제거하고 더미를 활용하게 되면은 자바에서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최적화, 더 간결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저는 지금 계속 수정을 하고 실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단 함수 하나씩 뭔가 수정할 때마다 테스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실행을 해보고 올바르게 수정했는지, 뭔가 실수는 안 했는지, 잘못 수정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제가 실수를 한 가지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일어났고 에러 메시지는 previous가 null이네요. 아이고, 예. previous는 이제 더미를 사용하면은 null이 될 수 없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씩 실행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C++ 버전을 비슷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get node size t index return current. 그런데 여기서도 불러야 되니까 const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 get node에서는 이 클래스의 멤버 변수를 하나도 수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const를 붙여줘도 괜찮은 함수이고요.
그러면 get node index item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테일을 가야 되니까 테일도 자바랑 비슷하게 get tail 만들어서 return get node tail num items -1 얘도 const를 붙여주고요. 그러면 여기가 get tail next 깔끔하게 줄이면은 이렇게 푸시백은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 있고요. 피크백도 이제 여기에 get tail 하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 다 됐어요. 실행을 해보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더미 노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더미 노드는 굳이 동적 할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적 할당하면은 C++에서는 바로 또 딜리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더미의 주소를 previous로 할당하고 그러면 얘가 필요 없고요. 얘는 null ptr를 그 경우에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더미.next 이렇게 하게 되면은 팝백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if문 하나 줄인 효과밖에 없으니까 특별한 효과는 없는데 더미 노드를 이렇게 활용하면은 프로그램 하기가 조금 더 if문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복사만 해놓고 remove all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previous next고 필요 없고 여기다 해도 되겠네요. 헤드는 더미의 next 그래서 끝내게 여기서 끝내면 되겠고 이 경우에는 필요 없고 나와서 헤드는 더미의 next를 가리키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점 C++는 delete current가 들어가야 돼요. 얘는 여기서 끝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얘는 여기서 끝나니까 계속 가야 되니까 next를 하나 저장해 놨 다음에 하는 거고요. 물론 저장 안 하고 바로 쓸 거기 때문에 next 없이 여기다 current next에도 동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잘 통과하고 있습니다.